네, 오늘은 그거 컷 편집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몇 가지 조금 기능만 더 보고 유튜브 운영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어, 전에는 그 유튜브 편집을 할 때 그 컷 편집을 3주차에, 컷 편집이랑 기능 전체를 3주차에 끝내고 4주차 유튜브 운영을 바로 갔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는 조금 나눈 이유도 있는 게 뭐냐면, 음, 컷 편집을 만약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 운영을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복습이 첫 번째로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컷 편집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 기능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기간을 조금 더 분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유튜브 운영이나 채널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 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오늘 뽑은 유인물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게 없어요. 없고 제가 그냥 요거는 직접 보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새 계정,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계정 새 계정이 교육 차수마다 있어 버리니까 3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제가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에는 다 QR 코드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 링크로 바로 넘어가요.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영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생각이 안 나실 때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게 링크 주소를 QR 코드로 첨부를 했고요. 어 지금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컷 편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카메라에 아무것도 이제 그 원본 영상을 지우지 않으셨다면, 블로를 다시 들어갔을 때 요 남아있죠. 저번 주에 제가 제 친구 했던 영상. 그래서 요로 들어가면 그대로 이렇게 컷 편집 형태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바라볼게요.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컷 편집을 할 때 영상을 불러왔잖아요. 불러왔을 때 얘를 누르면 네모가 쳐지면서 밑에 하단부가 바뀌죠. 바뀌고 완료를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초기 상태와 눌렀을 때 이렇게 UI가 새로운 어떤 아이콘들이 생긴다는 것, 그거 숙지를 하시고, 요 하단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좁아요. 양옆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잡고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밑에 움직이신 거 보이죠? 이렇게 옆에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배속도 있고요, 음량도 있고 음소거도 있고. 크기 변경은, 사실 크기 변경은 우리가 여기서 눌러가지고 얘를 줄였다 내렸다 이 초록색 바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장면을, 김밥 꼬다리가 없어지고 이쁘게 하나씩 붙여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재생을 눌렀을 때 요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컷 편집은 다 완료를 했어요. 자, 근데 보다 보니까, 재생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내가 배경음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하단부에 보면 오디오 스티커 글자 PIP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경음악 효과 음성 녹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디오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 세 개의 아이콘이 오디오와 관련된 아이콘들이요.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 녹음. 근데 만약에 글자로 지금 눌러볼게요. 그러면 옆에 게 바뀌죠. 글자, 라벨, 자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PIP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PIP는 뭐냐면, 이 생긴 아이콘이 어떨까요? 그림이 있는데 밑에 조그마한 사각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IP란 거는
영상 원본이 있고, 왜 자료 화면 같이, 뭐, 뉴스의 오른쪽 상단에 왜, 뭐, 그 세부 뉴스에 대한 그 사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앵커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것처럼 화면 안에 화면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아쉽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지는 그냥인데, GIF도 그냥이에요. 근데 비디오는 자무새가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그쵸? 결제입니다. 요거는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 블루는 요런 항목 있잖아요. 이 비디오 항목 하나에, 어, 뭐 몇천 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천 몇백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PIP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한 뭐 천 원 뭐 하는 금액으로 풀어주면 좋은데, 우리 처음에 왜 인터뷰 영상 그 참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나가지고 뭐 그 안녕하세요 난 누구누구입니다 했다가 갑자기 뭐 김연아 원래 피기 하던 장면이 내가 말하고 있는 장면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출할 때 원래는 내가 컷 편집을 해서 인터뷰의 그 각도를 다 잡았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비디오나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김연아 그때 왜 확 날아다니는 그 지금 피겨를 하시는 모습이 인터뷰하는 말 사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활용하시면 좋지만, 이것도 이제 특수한 경우죠. 뭐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개인이 인터뷰와 함께 전달할 때 화면이 두 개 분할 구성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내가 컨텐츠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하면 굳이 그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화면 두 개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에 참고 자료로 띄운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미지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어, 네. 어떻게 되냐면, 그 블루에서는 이게 그 원본 장면, 그리고 PIP라는 기능을 사용하지만, 지금 형태가 원래 프리미어나 이제 PC에서 했던 프로그램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 화면, 지금 보이시는 요 화면 있잖아요. 요게 상단에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맨 상단에 있는 영상이 하단에 있는 영상을 가려요. 그 말은 A란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A란 영상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종준입니다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 똑같은 길이 위에다가 오늘 뭐 먹었어요 라는 영상을 같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영상 장면 두 개가 뜨고 이 하단에 음성이 해당 영상에 대한 음성이 같이 떠요. 그러면 A 영상에는 A 음성, B 영상에는 B 음성이 뜨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 영상의 소리는 안 쓸래? 저 영상의 소리는 쓸래? 저 영상의 그림은 쓸래? 뭐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근데 핸드폰에서는 그렇게 오디오하고 영상하고 분리를 시켜주진 않아요. 그래서 원본 영상의 소리를 줄이거나 올리거나는 눌렀을 때 이 해당 영상에 대한, 지금 여기 파형 보이시죠? 이게 이 영상 선택을 하면 나오는 건데 이 영상의 소리예요. 소리의 파형인데 여기서 밑에 아까 전에 하단부에 보면 음소거가 있잖아요. 여기 그 음소거나 혹은 음량을 줄이고 내려가지고 이걸 소리를 이 영상에 대한 걸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 영상 위에 다른 사진을 내가 띄우고 싶은데 이 목소리를 쓰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PIP에 비디오를 눌러서 영상을 올리면,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막혀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올려볼게요. 이미지를 올리면 이런 사진을 띄워볼게요. 자, 지금 영상 위에 사진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사진을 만약에 최대한 키워서 이 영상을 가려버려요, 만약에. 그럼 재생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소리는 얘를 쓰고 있으면서 가린
상단에 이 사진의 화면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분리해서 각각 따로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까지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핸드폰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촬영하실 때 오디오를 제대로 따는 게 제일 사실 중요해요. 만약에 애초에 만약에 영상 잘 나왔는데 오디오가 조금 엉망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만 다시 녹음을 하기가 참 상그러워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편리하고 편할 수는 있는데 각각의 이렇게 세부적인 걸 만지기는 핸드폰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는 원모 소스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디오가 제일 좋아야 돼. 그러면 핸드폰에 요즘에 그 쿠팡 같은 데 보면 그 유선도 괜찮거든. 유선이 긴 게 얼마만큼 기냐면은 기본 뭐 10,000원짜리 그 요런 핀 마이크, 이건 무선인데 요런 핀 마이크 선이 길잖아요. 이게 한 3m 돼요. 3m 되면 핸드폰을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촬영해도 그 길이가 충분하거든요. 5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좋은 그 소리를 담을 수 있고 핸드폰에 딱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마이크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렴한 게. 그래서 생각보다 비디오도 촬영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에서 오디오가 만약에 조금 엉망이면 어 그게 어 전체 영상에 여러분 몇 프로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디오가? 네, 50%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향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노래가 뭐냐면 원본 소스에서 소스는 좋았는데 목소리가 다 깨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살려야 되거든요. 그 영상의 그 소리를. 그 순간에 그 소리를 살려야 그 소스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소스에서 음성 소리가 날라갔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편집을 예상하고 만든 그 오디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조금 제각각이에요. 맞죠? 근데 뭐 유튜브 영상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좀 맛이에요. 적당히 소리가 볼륨이 어느 정도 있으면 갑자기 커졌다 적었다 해도 그, 음, 뭐랄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이 너무 퀄리티가 높아지면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좀 가볍고 라이트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핸드폰으로 찍었는 것 같고 누가 봐도 핸드폰으로 편집한 것 같은 영상이 오히려 기행적으로 더 잘 맞으면 더 친근하게 보여요. 되려 막 드론 막 날아다니고 막 오디오 뭐 깔끔하고 마이크 차고 다니고 하면은 이게 퀄리티에 조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무의식적 기준이 조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아예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너무 울리는 공간에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마이크를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말 전달하는 게 갑자기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사람이 출연하는 것 혹은 음식이 나오는 것 이거 두 개는 소리가 정말 정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럼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내가 손을 본다고 하면 영상 편집이 끝났을 거니까 이 오디오에 하단부에 보면 음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량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맞춰요. 지금 130%로 제가 올린 거거든요. 요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음량을 전반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맞춰보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크잖아요. 네, 좀 줄일게요. 그럼 이거 처음 다시 들어볼게요. 오디오 밸런스가 좀 맞춰졌죠. 네, 요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컷 편집 끝나고 난 다음에 오디오 정리를 하는 거. 근데 요런 영상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까 전에 원래 처음 거 소리 커졌다 작았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 컨텐츠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말이 필요하면 볼륨 밸런스가 똑같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로 계속 무슨 상황을 전달하는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뭐, 이 정도 볼륨은 꼭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할 건데, 완료 눌러놓고, 오디오로 들어갔어요. 여기. 그리고 왼 위에 있는 배경음악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배경음악을 손으로 탭해 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도 좀 친절한 게, 뭐, 신규, 일상, 브이로그, 퀴즈, 동물, 여행, 뷰티, 패션, 이렇게 카테고리 좀 나눠놨어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자물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결제고고, 이 상단에 있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걸로 제가 아무거나 조금 해볼게요. 일상에, 뭐, 요 가운데 걸 눌러보면, 이렇게 얘가 없어지면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오디오 파일인 거예요. 근데 그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생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좀 감성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웨딩 프로포즈 쪽으로 가볼게요. 이런 게 조금 더 약간 드라마틱할 것 같아서 뭐 이런 영상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파형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면 여기 하단에 오디오 파일이 나올 것이고 여기 체크 버튼을 눌러야 삽입이 됩니다. 그럼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지금 아까 최초에 이 오디오 파일 불러오기 전에 있었던 이 라인바를 기준으로 뒤로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이미지도 조금 이걸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조금 불편해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그 화살표는 이 오디오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이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고 이 뒤에 있는 화살표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음악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음악에 대한 시작 위치를 정할 때는 시작 위치, 끝 위치, 이 음악이 지금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정할 때는 앞에 거, 음악의 길이를 정할 때는 이 뒤에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가 너무 뒤쪽에 영상 편성돼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쭉 당겨서 맨 앞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짧게 생성됐잖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 영상에 이 음악을 넣다 보니까 뒤에 영상이 좀 짧아졌어요. 근데 얘를 뒤를 잡고 쭉 당기면은 이게 쭉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은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이 파양이 점으로 그냥 일률적으로만 돼 있죠. 이거 소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음악을 시작할 때쯤에 같이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도 조금 당겨서 이중까지 끊어주는 게 좋겠죠. 요렇게 요거 요 정도로 그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좀 당겨주겠죠. 그래야 첫 시작점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올렸어요. 제가 재생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이러한 BGM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소리를 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소리를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요런 영상도 이렇게 쓸 거고, 완료를 누를게요. 왜냐면 지금도 이것도 여기에 대한 선택된 거에 대한 하부에는 얘에 대한 볼륨과 뭐 이것저것 고칠 수 있는 것들이요. 선택된 것에 대한. 완료를 눌러야 다시 원래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 각각의 제가 볼륨 줄일 거기 때문에 얘를 누를 거예요. 누르면 컷 편집할 때처럼 다시 또 위 하단부에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들을 음속으로 다 시킬 거예요. 지금 옆에 하단부에 이거 보시죠? 초록색 왔다 갔다 하는 거.
영상의 음소거를 다 시킬 겁니다. 그러고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소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니까 BGM의 느낌이 좀 더 보이는 형태고, 말소리가 있으니까 이 현장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형태잖아요. 브이로그 같은,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맛집을 가거나 하는 컨텐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 인서트를 잡을 때, 맨 처음에 앞에 편성할 때, 뭐 뒤에 내용을 요약해서 앞에 간단하게 편집을 할 때, BGM과 함께 원본 소스의 소리가 없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후에 만약에 여행 가는 뭐 장면이 있었다고 치면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플러스 표시 있죠. 이 플러스 표시 누르면 원래 기존에 저희가 불러올 때 안 불러왔었던 영상들을 추가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 요까지 촬영하고 뒷부분이 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오늘 이번 주의 일상에 대해서 내가 촬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촬영한 거는 오늘 편집하고 내일 촬영한 거는 내일 편집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오늘 촬영한 거 편집했다가 플러스 눌러서 내일 촬영분은 내일 촬영한 분대로 편집하고 쭉 이어서 일주일을 편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브이로그 한 편이 나오겠죠. 요번 주에 대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효과음입니다. 효과음 같은 경우에도 제공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생활음, 동물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까 BGM도 마찬가지고 그 효과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밖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혹은 다른 영상에 있는 소리를 쓰고 싶다. 왜냐면 저번 주에 뭐 아트리스트라든지 뭐 유튜브 무료 라이브러리라든지 저작권 없는 음원을 내가 다운받아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먼저 우선 다운을 받고, 핸드폰에 있는 파일은 지금 이거는 블로라고 돼 있죠. 여기서 파일이라고 누르면 내 파일에 있는 음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 효과음은 저는 없겠지만, 지금 저는 여기 거 쓰지만 나중에 내 핸드폰으로 받았던 음성 파일은 그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블로 프로그램이 어지간한 기능은 전부 다 제공은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 PIP에서 비디오 기능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지금 원본 파일 한 개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다른 영상 위에다 올리고 싶은데 그거 제공을 안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모든 기능은 여기서 다 제공을 하고요. 만화로 들어가 볼게요. 띠용인 있네요. 띠용인. 이런 게 있네요.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길이, 얘는 위치 이동이니까 얘를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번 놔둬볼게요. 부는 타이밍에 좀 하고 싶어서 여기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게 되죠. 이 효과음을 넣으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효과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편집 얘기 드릴 때 왜 극적인 연출, 극적인 표현을 하자. BGM이 지금 뭔가 이제 화면은 이 BGM과 어울리지 않는데 되게 뭐 약간 드라마틱하고 이쁜 거에, 효과음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걸 사용을 하고 영상은 되게 그냥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 요새 두 글자로 병맛이라고 하죠. 이 BGM 하나로 이렇게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BGM을, 자, BGM 배경을 딴 거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디오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은 밑에 원래는 없던 파란색 바가 생겼잖아요. 오디오 배경음악이라는 탭 안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 길이까지 배경음악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배경음악을 다시 바꾸고 싶으면 얘를 눌러서 편집했듯이 얘를 누르면 원래 기존의 오디오 파일, 제가 아까 잘랐던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왼쪽 하단부에 보면 삭제 버튼이 있죠. 삭제 버튼 눌러서 빼고 오디오를 배경음을 다시 추가를 할게요. 자, 이제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파티 클럽으로 가서
자, 요런 BGM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쓰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배경음이 아니고요. 뭔가 얘는 인트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딴딴하는 요 부분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이 파형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분할을 눌러보면 잘리죠, 그죠? 이렇게. 잘리고 밑에 하단부에 여기 하나 더 생겼거든요. 지금 요거는 지울게요.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앞으로 당겨 보겠죠. 쭉. 그리고 뒷부분도 잡고 쭉 당기면 내가 원하는 파형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아까 BGM이랑 지금 BGM을 보시면 뭔가 좀 느낌이 오묘하게 다르죠. 똑같은 영상인데.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음성 녹음 같은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누르시면 그 더빙 녹음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꿀팁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나레이션 녹음을 하려면 방송국에 있는 좋은 장비로 녹음을 해야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맞을 수 있어요. 이건 뭐 불변의 진리니까 어떻게든 간에 좋은 장비는 좋은 장비의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실 거예요. 내가 하는 분야의 딥한 부분은 절대 일반인들이 몰라요. 모든 장르든.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미묘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레이션의 질감을 낸다, 안 낸다의 기준이라면 퀄리티의 전문가적 퀄리티의 기준 말고 이거는 뭔가 방송국에서 녹음한 것 같아의 느낌을 뉘앙스상 내는 거라면 이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환경이 안 그래서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 스피커를, 1,000만 원짜리 마이크를, 지금 제가 이 공간에서 만약에 마이크를 세워놓고 녹음을 하잖아요? 엉망이에요. 왜냐면, 요걸 만약 닫아도, 들어보세요. 치면 소리가 다 울려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울리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것도 녹음되고, 내가 치고 울리는 것도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1,000만 원짜리 마이크보다 100만 원짜리 방음 부스가 나아요. 10만 원짜리 마이크를 쓰고. 자, 그러면 나는 방음 부스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굳이 뭐 나레이션 한다고 내가 방음 부스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 라면 박스와 라면 박스 큰 것과 계란판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잠깐 뺐다가 좀 이따 장면에서 쓰고 이 사람들이 다들 놀라시던데 그 진짜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 네이버 쇼핑 왜 들어가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음 부스는 뭐 이렇게 이렇게 막 390만 원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노래방 부스 같은 게. 자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템을 보여드릴 거냐면 아이소복스라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지금 패브릭으로 된 이 사각형이 125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약간 생긴 게 약간 라텍스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25만 원이나 할 것인가 이런 베개를 뭐 이런 베개를 하나 사도 뭐 한 20만 원 하긴 한데 뭐 소재가 그렇게 그렇다고 하지만 네, 예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을 제가 소개한다기보다 이 차이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음,
오, 너무 좋은, 물론 좋은 마이크겠죠. 소리가 좀 달라지죠. 잠깐만. 좀 더 또렷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요 스피커 말고 실제로 이 핸드폰으로 들어보면 소리가 완전 달라요. 뭐 볼륨은 조금 상향한 느낌도 나긴 한데 실제로 저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딱 안정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우리 라면 박스에 계란판을 양옆에 붙이고 위를 붙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만약에 들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소리를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좀 박스는 이왕이면 풍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판도 실제 계란판 말고 왜 그런 네네, 그 검은색 계란판 혹시 노래방 가면 있는 약간 노래방이 난다 뭔가 그 동전 노래방 옛날에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그 검은색 계란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1200 그 왜 사이즈만한 게 뭐 3,000원인가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양옆에 이렇게 붙이면 흡음이 좀 잘 돼요. 그런 환경에서 뭐 대충 그냥 어디 이렇게 책상 같은 데 이렇게 놔둬도 실제 이렇게 녹음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높은 책상을 하나 해.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레이션 녹음할 때 이런 환경을 만들어라기보다 나레이션을 녹음할 상황이 내 컨텐츠는 그런 컨텐츠예요. 만약에 나레이션은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크부터 고려를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부스를 조그만한 부스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소리가 좋아지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마이크의 위치입니다. 핸드폰 녹음하실 때 보통 마이크는 하단부에 있어요. 그럼 이걸 녹음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노래방에서 만약 이걸 마이크라고 치면은 어 파란이라고 하면 푹 하잖아요. 파열음이 생깁니다. 파열음이 생기면 우리가 팝필터라는 걸 사게 돼요. 팝필터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팝필터를 검색해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밖에 나갔는데 제가 깜빡하고 팝필터를 놔두고 왔어요. 그럼 진짜로 주변에 있는 세탁소에서 흰색 그 왜 이 뭐야 그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그거를 해서 쭉 기계 만들어서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밑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편의점 가가지고 스타킹 하나 사가지고 거기 싹 끼워 넣어요. 그래놓고 요렇게 들고 만약에 내가 지금 나레이션 녹으면 진짜 너무 급해요. 그러면은 요러한 환경이 또 어디랑 비슷하겠어요? 그 공중전화 가서 또 울려요. 똑같은 환경이 비슷한 환경. 뭔가 약간 먹먹한 저런 라텍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차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위에 이렇게 딱 약간 막혀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이렇게 들고 녹음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마이크에 내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마이크에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멀리 떨어진 만큼 수음이 적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공간 소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서 내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아니라면 나레이션이니까 그런 환경에서 얘를 하나 들고 보기엔 좀 웃길 수 있겠죠. 약간 뭐 흰색 이 옷걸이에다가 스타킹을 걷어놓고 요렇게 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엔 되게 이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파일을 넘겨보시잖아요. 보통 분들은 그게 녹음실에서 녹음했다라고 믿으세요. 그 사운드를 들어보면. 그냥 물론 이제 좋은 장비의 스피커에서 들어보면 요거 좀 분간은 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녹음실에서 나는 그 질감의 퀄리티를 구분하면서 나레이션 듣지 않아요. 단지 이 위치가 마이크에서 틀어졌다 라고 하면 소리가 좀 약간 깎여서 들어가고 명료하지 않고 소리가 울리는 공간에서 녹음하면 울리는 소리가 같이 들리고 하는 걸 알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이야? 물어보잖아요. 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울리는 거를.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이런 쓸데없이 125만 원짜리 이 형태의 이거보다 그런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볼 때 한 3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3만 원이면 그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걸 하나 샀어요. 집에서 쓰려고.
집에서 급할 때, 왜냐면 방음부스 너무 크니까. 그 방음부스 단점이 뭐냐면 방음부스 안에 에어컨을 달아야 돼요. 그럼 에어컨 소리 슥슥 나잖아요. 집에서는 뭐 방음부스에 에어컨까지 달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해놓으면 여기는 엄청 덥고요. 여기는 시원해요. 이 여름에는 뭐 오래 녹음할 것 같진 않은데, 요거 가지고는. 저는 한 시간? 뭐 이렇게 녹음한다고 했을 때, 마지노선이 딱 한 시간. 이상 넘어가면 습기 완전 가득 찹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물 먹는 한번 넣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옮길게요. 핸드폰으로. 선생님 뭐 유튜브에 음악 뭐 영상 나오가는 제일 별로인 거 어떤 거요? 뭐 나오고 그 영상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 얼마나 원래 노래에 불러오는 거. 아, 네네네. 컨텐츠 올라오는 거? 제가 만드는 것도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부스 안에서 녹음을 하죠. 이런 거 약간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것도 아, 저는 프리미어로 편집을 합니다. 저는 프리미어 편집하는데 사실 블로로 편집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컨텐츠는 사실. 그냥 이거는 약간 본인의 만족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같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오늘 아이폰 13이 나왔다 그럼 사러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랑 같은, 블로라 해도 충분히 편집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뭔가 프리미어를 쓰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영상 제작을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편하죠, 프리미어가. 근데 브이로그 같은 거를 급하게 촬영하거나, 실제로 제가 전년도에 이태리 가가지고 뭘 하는데 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편집을 해야 되는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배터리는 없고 핸드폰에서 촬영한 걸 바로 좀 편집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급하게 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블로나 아이무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단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블로보다 프리미어를 선호하는 정말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저는 카메라에서 찍어서 파일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에서 PC로 옮기는 게 더 편하지, 카메라에서 핸드폰을 옮기려면 PC로 옮겼다가 핸드폰을 옮겨야 돼요. 너무 까다로워서. 물론 뭐 옮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설정하는 것도 사실 조금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글자, 자막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막도 어렵지 않아요. 이 다음부터는 다시 오디오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스티커를 넘어가고 글자를 넘어가 볼게요. 사실 오디오나 스티커나 글자나 PIP는 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자를 한번 넘어가 보면, 글자를 눌렀을 때 내가 이 원하는 타임이 있겠죠. 글자를 내가 지금 넣고 싶은 타임은 당연히 빨간 바로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글자랑 라벨이랑 자막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는 대자막이라고 하고요. 자막은 말자막이라고 해요. 보통 저희가 표현하기에. 대자막이란 거는 뭐 오늘 저희 뭐 강원도 여행을 떠나가 봅니다. 강원도 이렇게 뜨는 그 큰 왜 키워드만 띄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대자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자막은 밑에 뭐 누구 누구 누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계속 이렇게 말자막으로 띄우겠죠. 그러면 어 자기 말자막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것도 논쟁이 많아요. 왜냐면 말자막 치는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내가 지금 무슨 속기사도 아니고 영상 안에 있는 모든 말을 내가 다 적어서 올려야 되니까. 근데 어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에 확실히 내가 정리를 안 했다, 혹은 원본 소스가 어떤 파일이 올리면 너무 노이즈가 많이 끼고 내리면 소리가 너무 작다 라는 파일이 하나라도 껴있다, 그럼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유저들은 되게 약간 냉정해요. 딱 봤다가 소리 안 들리면 바로 뒤로 가기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자막은 애지간하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글자부터 한번 넣으러 가볼게요. 글자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참 불편하게도 이렇게 자물쇠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하라고. 전체를 들어가 보면 기본도 있어요. 이렇게
기본형, 그러니까 위에 아무것도 안 띄어져 있는 건 다 기본형이고요. 그럼 기본형에다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체크.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냐면 이게 좀 불편해요, 사실. 여기 하단부에 보면, 얘를 선택하고, 진짜 선택할게. 를 해주시면, 이렇게 뜨죠? 길이랑 요 아이콘들 아까 전에 보셨죠? 요거는 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 자막을 띄울 것이고, 원하는 위치로 옮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글자를 바꾸려면, 어디서 바꾸냐면, 이걸 아무리 눌러봐도 움직이기만 움직여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뭐 완료 눌러서 자막을 다시 눌러야 돼요. 어디서 하느냐? 편집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발자들이 조금 세심하지 못했지 않나.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텍스트 히어. 그럼 여기다가 2022년 김정민 생일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럼 요 타이밍에 나오겠죠. 그리고 컷이 끝날 때 끝내고 요 부분 컷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다른 글자를 텍스트 하는 거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편집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아무 글자나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길이는 내가 조정할 수 있고 위치는 제가 조정할 수 있고 얘 위치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얘가 지금 적용된 데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될 것이고요. 라벨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로고 같은 뭔가 약간 뭐 이런 것들 노트도 있고 태그도 있고 위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지금 보이시죠? 이미 그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말 자막은 그리고 자막은 여기 보시면 기본에 이것저것 조금 많은데 음 찾아보시면 제가 전에 어떤 걸 썼더라. 이름 밑에 옆에 보면 이름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네임하고 두 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 그가 말하고 했을 때는 색깔로 구분을 같은 디자인의 색깔로 구분을 해주고 뭐 박전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오미주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구분시켜 주면서 캐릭터별로 나는 이 영상에 나오는 나는 항상 파란색으로 가고 뭐 초록색으로 가고 이 영상에 나오는 항상 너는 파란색으로 가고 해가지고 색깔로도 구분해주고 이름도 친절하게 적어주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 왜 영상 촬영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촬영할 때 흔들리지 마라. 왜냐면은 흔들리면 보는 사람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근데 자막도 색깔 더 넣어주세요. 구분해주세요. 오디오도 정리해주세요. 이 모든 게 뭐냐면요. 내가 만든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의 가장 큰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영상을 왜 전달할 것인지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장면들을 다 일일이 굳이 적어서 촬영을 하러 가요. 왜냐하면 적어야 촬영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다음 단계, 편집 단계에서 편집을 했을 때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지 않을 수 있도록 창밖대를 항상 올려놓고 오디오를 정말 잘 따서 촬영을 해요. 그리고 편집에 넘어와서 양옆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영상을 하나 둘씩 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오디오 볼륨을 친절하게 비슷하게 맞춰주고 배경음도 거기에 맞게 밸런스 있게 맞춰줘요. 그리고 재밌는 요소에 효과음이나 대자막을 넣어서 전반적인 틀을 잡아주고요. 말자막은 어차피 내가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자막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줘서 내가 이 사람 말할 때, 저 사람 말할 때를 색깔로도 구분하고 이름까지 넣어주면서 정돈을 해줘서 아웃풋을 내요. 그 과정이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 단계일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영상을 한 주에 한 개씩을 만들어내는 이 일에서는. 안 그러면 이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했던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어, 열정이 강했던 거고요. 재미는 사실 저는 쏘쏘했어요. 그 분야에서. 왜냐면 뭔가 목적성에 의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성취감은 있을 수 있어도 재미적 요소, 내가 스스로 재미있어하는 요소는 조금 떨어졌던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곡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조그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난 노래 부르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내 노래 부르는 거 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럼 너무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 일 자체가. 부르는 것도 힘든데 편집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에 한 개씩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다 적용을 하시고, 자, 스티커도 제가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는 모션 스티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법은 다 똑같죠. 이렇게 길이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옆으로 맞출 수 있고 방식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완료를 꼭 눌러줘야 된다는 거. 이게 초기 화면이라는 거. 여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끼리 다 해서 내 영상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부에 보면은 요 공유하기 버튼 같은 게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저화질, 중간화질, 고화질, QHD, 4K라고 나오는데 일단 제가 촬영할 때 4K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1920, 1080 FHD의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고화질. 이 숫자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1920에 1080. 왜냐하면 우리가 FHD가 알파벳으로 FHD가 FHD고 이 FHD의 사이즈가 1920에 1080이라는 건데 1920개 점이랑 1080개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3840개 2160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점으로 만약에 이거를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즐 조각이 더 세밀하고 많을수록 더 디테일하잖아요. 이 색깔을 딱 점을 더 많이 찍으면 더 해상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얘는 파일이 크겠죠. 근데 얘는 쓰려고 하면 촬영할 때부터 4K로 촬영을 해야 돼요. 촬영할 때 4K로 촬영하는 거는 핸드폰에서 촬영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화질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화질 선택에서 4K를 하시면 되는데 4K로 촬영하시는 건 추천은 해요. 왜냐면 4K는 말 그대로 FHD가 4개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4개라기보다 실제로는 2개 정도 되는데 확대를 시켰을 때 2배 정도를 확대를 시켜도 화면이 안 깨져요. 왜냐하면 촬영은 4K로 하지만 결국 우리는 FHD로 뽑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지가 않아요. 4K로 촬영을 하는 거는 추천을 해요. 단지 4K는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왜 떡볶이 먹는 영상 기억나세요? 떡볶이를 전체 화면 카메라 한 개를 갖다 놓고 먹는데 하나는 잘라서 먹는 것만 확대를 쫙 해서 하면은 실제로 카메라 한 개로 촬영한 거지만 여기서 말을 하다가 먹는 장면이 나왔을 때는 클로즈업해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때 화면이 안 깨지고 할 수가 있죠. 4K로 촬영을 하면. 그 말의 즉슨 그런 걸 내가 연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그냥 밖에서 있는 화면을 확대 안 시키고 하겠다. 그럼 확대를 시켜봤자 2배까지도 아니고 조금 그냥 옆으로 조금 늘릴 정도만 하겠다. 라고 하면 굳이 4K로 또 촬영할 필요는 없죠. 용량이 많아지니까. 용량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는 고화질, FHD로 뽑아요. 이유는, 요즘은 4K TV가 보급이 되고, 저도 뭐야, 컴퓨터 모니터를, 4K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한 80%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FHD로 봐요. 4K TV로 잘 안 본단 말이에요. 뭐 TV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핸드폰 화면이 큰 게 아닌데, 줄여놓으면,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이게 조금 일반적입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사진의 컷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30프레임이 아니라 여기는 없는데 29.97이라는 프레임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 왜냐면 카메라에서 보통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럼 30장 딱딱딱딱딱딱 찍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한 번씩 버벅여서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프레임 레이트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한 장 약간 미묘하게 오래가 나서 소실되는 그 컷이 조금 맞아 들어가줘요. 그래서 그거 보고 프레임 드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요. 근데 슬로우를 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카메라에 톱니바퀴에 4K도 설정할 수 있는데 얘 프레임 레이트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FHD 30이라고 적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 열어보시면.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편집할 때 느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FHD 60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뽑아내는 건 30이죠. 30장을 60장으로 똑같은 시간에 30장 찍는 걸 60장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속도를 느려도 영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만약 30프레임으로 내가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반절 줄이면 15프레임이 되겠죠. 그러면 영상 보면 뚝뚝뚝뚝뚝 끊겨요, 이렇게. 느리게 만들면.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천천히 나오는 거, 완전 슬로우로 나오는 거. 그런 거 120프레임으로 촬영합니다. 그럼 한 4배는 줄여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어, 영상 보는 그 모니터가 막 게임 같은 경우는 244Hz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모니터를 쓰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30프레임이 기준입니다. FHD 30. 앞으로는 뭐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한 1, 2년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4K 모니터 가격이 3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하기를 그러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광고가 떠요. 왜냐면 얘네도 이제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으니까 뭔가 이제 얘네도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광고를 좀 기다려주면 메뉴에 동영상 건너뛰기가 나와요. 동영상 건너뛰기 눌러주면 이렇게. 그럼 이제 동영상 봤으니까 이제 비디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광고가 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이 영상은 어디 있냐면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 영상이 있어요. 네. 이렇게 편집을 하셔서 추출하신 핸드폰까지 있습니다.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유튜브 운영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편집은 요렇게 인지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네, 돈을 만약 사줬으면 그게 이제 6월 달. 네, 6월 달은 이게 그거는 가 마지막. 요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얘들하고 오늘 많이 그, 이 4주라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엄청 짧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 근데 한 번씩 특강을 갈 때가 있어요. 3시간 안에 이 강의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얼마 전에가 아니구나. 한 이틀 전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어, 아까 앞서 그 과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제가 파일에 드렸던 그 영상의 기획 컨텐츠 관련된 자료들이나 과제들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요 1시간 안에 그 부분을 다뤄드리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채널에, 어, 오픈이랑 이제 채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하도록 해요. 제가 그 파일로 드렸던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한번 보시면서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 자료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얘기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내가 지금 영상을 편집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예시는 너무나도 자료가 많은 데다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상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다시 요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시니까 QR코드를 다 넣고, 오늘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미리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전 중에 선생님께 다 뽑아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요인불을 드렸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전년도는 제가 초급 과정을 계속 1년 내도록 제가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조금 요런 강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그냥 유튜버로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또 외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산시에 있는 저명한 좀 크리에이터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수업을 다 할 수 있게끔 한 가지 색깔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초급 과정으로는, 초급 과정에서는 제가 마지막 수업이에요. 제 다음에 또 강사들이 계속 매달 다른 강사들이 오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음, 실질적으로 올리면서 내가 느꼈던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어, 지금 보이실 거예요. 뭐 유튜브의 계정 영상, 장면으로 보셔도 거기 그대로 계실 건데, 뭐 구글 계정 생성부터 해서 채널에 영상 올리는 것까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 전년도에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 핸드폰에서 영상을 편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구글 계정, 핸드폰에서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구글 계정을 생성하고 채널을 확인하고 뭐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것저것 보는 것들은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영상 제가 만들면서 이걸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핸드폰으로 전체 구글 생성을 해서 하는 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건가? 아니면 컴퓨터로 하는 게 나을 건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은 여기서 촬영도 하고 여기서 편집을 다 했는데 뭐 정리하고 하는 걸 왜 컴퓨터에서 하는 게 나은가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핸드폰은 블로를 보셨겠지만 아이콘들이 딱 필요하고 직관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화면이 작다 보니까 글씨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콘도 배치를 하기가 조금 약간 제한적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좀 크잖아요.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이는 것들,
여기서는 필요한 것들만 보이겠지만 핸드폰에서는, 컴퓨터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모든 정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필요하지 않은 모든 정보가 보여야 내가 거기에 맞춘 무슨 어떤 행위를 해나가기 때문에 영상들의 대부분은 그 컴퓨터로 구글 계정을 생성해서 그 채널을 올리는 것까지를 제가 해놨어요. 또 그걸 하면서 제가 왜 그걸 했냐면, 강의자를 제가 뽑았잖아요. 그럼 QR코드를 하는 건 핸드폰일 거잖아요. 컴퓨터에 앉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강의자를 찍으시면 핸드폰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다음으로 넘겨보면은 여러분들은 저거 요 장면이 나올 거고, 유튜브 채널 만들기 그 다음 장면이 아마 QR코드일 거예요. QR코드 넘어가면, 잠깐만요. 구세상 생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핸드폰에서 끊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정 만들기 하시는 방법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분은 구글 계정이 있고, 어떤 분은 구글 계정이 없고, 어떤 분은 채널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채널 없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루는 거는 제가 강의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지금 다 한 편 한 편, 뭐 유튜브 채널 만들기, 브랜드 계정 만들기. 자, 여기서 브랜드 계정이란 거는 내 개인 계정 말고 A랑 B랑 C랑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채널 만든다는 거고요. 채널 설정은 그 왜 채널 아트 하고 로고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채널 설정은 저거네요. 그 내 채널 이름하고 뒤에 내 채널의 태그를 걸 수 있어요. 내 채널이 뭔가에 대한 태그를. 그럼 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거. 그리고 채널 꾸미기는 뭐 채널 아트랑 로고에 대해서 영상이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영상 업로드는 영상 업로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두 가지 다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것보다는요, 이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채널을 일단 생성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저희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인가? 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나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널 3개, 그러니까 영상 3개를 시리즈물로 만들어 보세요. 우선은 일단 내가 최초의 영상과 두 번째 영상과 세 번째 영상의 결이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면 거기서 조금 다른 것들을 파생돼서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채널 영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뭐 제 생각에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저희 프로덕션을 하시는 감독님들하고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영상을 꾸준히 일주일에 한 개씩 1년 동안 올리면 10,000명 무조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그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이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항상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컨텐츠라면 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보면 이게 맞을까 아닐까를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되 계속 같은 컨텐츠로 갈 수 있게. 근데 조금씩 바뀌실 거야, 아마. 미묘하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상이라면 요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걸 좀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썸네일이에요.
그러니까 썸네일의 일관성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 영상인데 그 2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컨셉트의 채널 아트로 쭉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 색감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시리즈물로 계속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요 색깔 세 가지를 섞기 시작해요. 그죠?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실 때 참고하고 싶은 채널을 하나 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형 유튜브 채널들은 디자인하고 썸네일을 할 때 썸네일 제작하는 데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썸네일을 제작하는 것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칸바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목업 툴에 대해서 설명 제가 들었었나요? 아직 안 들었었죠? 칸바 설정하는 거 안 들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러한 형태의 내 컨텐츠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디자인들 대부분 이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틀에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사람이 요거 눕기를 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서 이 배경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컨텐츠에서 주류를 이루어요. 그럼 내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이러한 썸네일을 마지막에 만들어야 영상 업로드를 하더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쓰냐면 저는 칸바라는 걸 씁니다. CANVA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다양한 거 많아요. 요거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칸바를 쓰는데, 제가 그때 잠깐 제가 프레젠테이션 요걸로 한다라고 잠깐만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친절하게 요런 크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유튜브라고 제가 한번 쳐볼까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썸네일, 채널 로고, 채널 아트, 프로필 사진, 쇼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썸네일이에요. 그죠? 그럼 썸네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1280에 720이라는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그럼 보통 우리 썸네일을 업로드할 때 사이즈가 미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사이즈를 디자이너처럼 외우지 않더라도 유튜브라고 치면 썸네일이라고 딱 뜨니까 우리는 이 팔레트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내가 앞에 봤던 그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막상 보니까 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방금 봤던 거를 이거랑 섞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왼쪽에 있는 기본 썸네일, 기본 어떤 디자인을 들고 와요. 단지 이 사진만 지우면 되겠죠. 내 사진을 들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 컨텐츠가 뭐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어우, 예, 적었어요, 만약에. 뭐 F는 의미가 없지만. 그러고 지금 제 사진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아무 사진이나 다 가져와 볼게요. 어, 저는 사실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유 사진을 가져올게요. 그러고 이제 아까 눕기를 딴다고 하죠. 양옆에 이제
없애는 거?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이 있었다고, 좀 복잡한 사진을 해볼게요. 음, 왜냐면 이런 건 너무 쉽게 따질 것 같아서. 조금 복잡한 사진이 뭐가 있을까요? 요게 조금 뒤에 배경도 좀 있고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요 사진을 제가 요 사진을 저장을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은 remove.b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remove.bg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remove.bg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 들어가면 좀 더 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어, 컴퓨터에 있는 제가 방금 받은 사진을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인터넷 창이잖아요. 그대로 넣어 볼게요. 그냥 요렇게. 잠깐만, 요 그대로 넣어 볼게요. 아, 안 되네요. 그냥 저 이거 버튼 누를게요. 그냥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면 이거 뜨겠죠.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맥이라서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요 사진을 업로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요. 배경 없어지죠. 뭐 이거는 차였으니까 요거까지는 안 되는.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따지죠. 옛날에는 이거를 다 해가지고 잡았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잡아놓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럼 다시 제 파일 경로에 하나 추가가 돼요. 지금 원래 원본 파일은 이거였는데 이 위에 똑같은 파일 이름에 remove.bg 프리뷰 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화면을 복사를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화면 복제를 좀 할게요. 두 개 화면 보기 힘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상단에 여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위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지금 디자인하고 있던 여기를 들어가줘요. 그리고 얘를 이 사진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아이유 사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주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 지금 있던 차가 이런 세로로 잘려 있으니 보기가 싫으니까 이 초록색을 이용을 할 거예요. 얘를 왼쪽 클릭을 해서 보면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가려지겠죠. 지금 사선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공유를 눌러서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png 파일을 추천해서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디자인이, 지금 만든 디자인이 지금 이 바가 다 다운로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다운받아집니다. 그럼 영상은 영상대로 편집 프로그램에서 만들고, 썸네일은 썸네일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칸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킨 게 아니라 인터넷에 웹사이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쳐서 들어갔으니까 이 주소에 내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는 상태면 항상 남아 있어요, 얘가. 그럼 처음에 내가 요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요런 디자인으로. 근데 결이 비슷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 홈으로 갈게요.
다음에 접속을 해보시면 요렇게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들어가 보면 아까 하던 디자인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 때는 얘를 위에 보시면 페이지 복제라는 게 있어요.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럼 사진만 바꾸고 글자만 바꾸면 썸네일은 계속 비슷한 양식대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 디자인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이거를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쓰고 싶어가지고 글자만 가져와서 바꾸고 이 썸네일이 계속 썸네일 썼던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러다가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썼던 것들이고 이런 형태로 파생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로 디자인을 해서 썸네일도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컨텐츠도 디자인해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시킬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딱 준비 단계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편집의 마무리 단계와 canva로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까지 이런 디자인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혹여 디자이너로 할지라도 내가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참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디자이너라고 한다고 하손 치더라도 내 일이 디자이너라도 나는 지금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썸네일을 디자인했던 경력은 이분들보다 짧아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가는 게 나는 이게 이뻐. 나는 이게 좋아. 난 이 디자인이 맞는 것 같아. 는 내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썸네일 하나에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씩 투자를 하세요. 방금 그 간단하게 했던 것들도.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키워드를 노출시키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그림을 보고 내 걸 클릭하게 만들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그 왜 네이버 광고 들어가면은 네이버 배너 만들잖아요. 우리 무슨 회사에서 네이버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이거 누구도 누르지 않는. 근데 이거 누구는 누르잖아요. 여기 관심 있는 사람 무조건 누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엄청난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는 그 어떤 디자인 시안이나 문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룰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유튜브 디자인을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채널의 디자인을 참고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흐름상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제가 보셨을 때 썸네일이 바뀌어가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바뀌어갔냐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탐색, 인기가 있죠. 인기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이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컨텐츠가 제일 트렌드하고 어떠한 썸네일들이 주류로 이루어지는지 보시죠. 지금 이런 형태가 국내에서 조금 디자인이 자주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분석을 해보면 방송사 컨셉트랑 유튜브 컨셉트랑 또 달라요. 이거 지금 방송사잖아요. 거의 이런 형식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같은 거 글자가 많아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TV에서 노출된 얼굴 자체가 브랜딩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반 유튜버들 보시죠. 아무 글자 적지 않아요. 그 사진만 하나 딱 던져놔요. 요게 최근에 국내 유튜버들은 좀 요런 것들이 많아요. 뭐 굳이 뭐 글자 같은 거 넣지 않고 이게 뭐지? 여기서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가는 케이스예요. 뭐지? 글자로 가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토르 하나에 그냥 토르구나 가 잡아가는 거고. 근데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 이런 거 표정 리얼하잖아요. 그죠? 이 표정 리얼하가 이 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는 조금 요런 추세고요. 근데 나라별로 진짜 다릅니다. 이 컨셉들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그 썸네일을 만들 때 그 나라의 저는 딱 타켓 나라가 있었으니까 타켓 나라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썸네일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처음에 흑백이 좀 유행하다가 그 다음 색깔을 구분시키는 게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정하는 색깔이 유행하다가 어떤 글씨체가 유행하거나 이거를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후발주자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고민한 100만이면 100만, 10만이면 10만, 30만이면 30만 컨텐츠를 이 사람을 따라하면 안 돼요. 컨텐츠는 왜 따라하면 안 되냐면 이 사람 30만, 100만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브랜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와요. 오히려 1000명, 2000명, 3000명 이분들의 컨텐츠를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죠. 어떻게 하면 10,000명, 30,000명 이분들은 지금 크고 있는 사람이 팬덤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획기적인 컨텐츠를 해야만 구독자가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30만 이후부터는 그냥 어떤 컨텐츠를 올리든 간에 내가 정말 민폐거나 네거티브한 컨텐츠를 올리지 않고 내 컨셉트에 맞는 컨텐츠를 올린다면 그대로 그 팬덤 안에서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다는 거죠. 대신 썸네일은 달라요. 왜냐하면 10,000명 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따로 안 떠요. 본인이 하시잖아요. 근데 30만 명, 100만 명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디자인을 따로 써요. 썸네일 디자인. 왜냐면 영상까지 만드는 것도 힘든데 편집자도 요새 잘 안 붙이거든요. 왜냐면 옛날엔 편집자가 유행을 했어요. 뭐 내가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 떠주면 편집자가 해주고. 근데 편집자를 하게 되면 내 색깔이 덜 들어가요. 내 생각이 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편집은 내가 하는데 썸네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거 고민하고 막 디자인하고 만들기가 너무 싫어서 썸네일은 오히려 디자이너를 섭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꼭 참조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한번 가볼게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은 썸네일까지 왔어요. 제가 영상 올리는 거 썸네일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글자.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의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노출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실 때 제일 노출도 앞에 있는 이 글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만약에 나오나의 테스트형을 커버를 해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나우나가 검색률이 테스트형보다 높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테스트형이 발매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나우나보다 테스트형이 더 높아요. 그 시점에 내가 키워드를 잡을 때 제일 노출이 될 만한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뜨는 컨텐츠 보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국 길죠 뭐. 꽃등심을 먹고 손흥민 꽃등심 토트넘 요게 키워드겠네요. 여기는 브로커 아이유 이 키워드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영상 컨텐츠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수익을 사용 안 한 게 있고 수익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저작권 부분에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곡들은 전부 다 저작권이 있는 노래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쉐어를 해줘요. 이거 사용 안 하면 돼 있죠. 이거는 수익을 침해 신고가 떴는데 제가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부 정보 보기. 이건 제가 안 했네요. 뭐냐면 당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했어요 라고 해서 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떴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침해 신고인지 세부 정보 보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이게 보기가 안 나와요. 그럼 보면 이 채널에서 저작권을 내가 침해를 했는데 영상을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경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공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돼 있는다는 건데, 수익 창출 내가 사용을 안 함이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보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음. 리메이크 곡으로 확인됨. 그러니까 제가 직접 쳐서 다시 불렀으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수익을, 작업 선택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여기자. 요거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요 부분까지 제가 그냥 수익을 안 냈죠.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음 있잖아요. 정말 소름 돋는 건 뭐냐면, 해주시는 분이 있고 안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저작권자가 조금 가립니다. 저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피아노 하는 유튜버랑 저랑 똑같은 곡을 커버를 했는데, 이분은 수익 창출 불가로 떴고, 저는 수익을 공유를 해주겠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몰랐는데, 갑자기 막 볼멘 소리 내시면서, 아, 이거 수익이 안 난다고, 수익 쉐어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저 혼자서 생각을 했죠. 나 수익 쉐어 해주는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그죠? 근데 이 수익 쉐어를 따로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BGM을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 신고가 뜨면서, 수익 창출하나 썼고, 저작권자가 만약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작업 선택에서 이 노래를 음소거 시켜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음소거라는 거는 지금 올린 영상은 다 섞여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럼 그 구간에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써 영상을 올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왜 BGM 뭐 부금 대통령 유튜브 BGM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무료 저작권에 있는 파일 쓰지 마시고 유튜브 무료 음원 라이브러리 혹은 그 아트리스 같은 이제 결제해서 쓰시는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데서 사용하시라는 거고, 칸마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랑 유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무료든 유료든 거기서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상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다시 제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저는 이제 이태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 제가 사실 오늘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심화 과정이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 심화 과정 멘토들이랑 제가 약속한 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오픈해가지고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유튜브 채널을 하나 팠거든요, 어제.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저거니까 아직 게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요 채널에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누나가 베라에서 민트초코를 사오라고 했다. 사실 민트초코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 그죠? 민트초코가 민감하니까. 근데 민트초코 앞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컨텐츠가 지금 어떤 컨텐츠냐면, 어, 어,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영상이 그렇게 공감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걸 첫 번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냐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그냥 노래로 만들어서 올리는데, 제가 그냥 영상 촬영 안 하고 카톡 형식으로 그냥 올려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스튜디오 촬영 없을 거고, 곡 만드는데 시간은 뭐 제가 이거 어제 해보니까 1분짜리 곡 1분 한 30초짜리 노래 녹음까지 해서 가사까지 쓰는데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2시간 안에 요거를 제가 녹음하고 할 때 동안 한 명이 저 가사하고 대본은 그때 나오니까 한 명 미리 카톡으로 하고 있으면 노래가 끝난 시점에 편집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3개든 4개든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저는 키워드 누나로 잡았어요. 그냥. 왜냐면 민트초코 올려봤더니 민트초코 영상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뒤쪽으로 잡았고,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은 민트초코를 사오라고 했다. 그리고 샵 민트초코 샵 베라민초 샵 자작곡 돼 있죠. 요거는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샵은 3개를 쓸 수 있어요. 3개를. 3개를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목하고 설명하고 하단부 태그예요. 하단 태그에 민트초코가 있고, 이 설명에 민트초코와 민트초코가 있고, 위에 민트초코가 있죠. 이게 동일해 줘야 돼요. 키워드를 노출시키려면. 그러니까 제목에 내가 꼭 해야 되는 키워드가 민트초코였다.
라고 하면 샵에도 민트 초코를 넣어주고 이 내용 안에서도 민트 초코를 넣어주고 맨 밑에 유튜브 태그에도 민트 초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샵이랑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영상 딱 들어가서 보시면 아무 영상이나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식스 센서 3. 이거는 지금 이 샵잉 요거. 요게 요겁니다. 요거는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열면은 요렇게 뜨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태그는 뭐냐면 이 영상을 이 사람들이 검색할 때 뭘로 검색해서 들어올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했냐면 보세요. 민트 초코, 민초. 이거는 이제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라 민초, 민트. 근데 빨간 대목 약으로 돼 있어요. 이거 뭔지 혹시 전에 기억나시나요? 이 채널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 채널 이름이에요. 빨간 내복 약고 짧은 내복 약고 빵상, 자작곡, 병만 노래. 데스키라미스, 그리고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희 울타리 스튜디오랑 울타리 실용음악학원이랑 2개 다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나머지 2개는 그냥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언젠간 내가 검색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베스킨라빈스, 그러니까 민트 초코부터 베스킨라빈스까지가 제가 넣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에 빨간 내복 약부를 한번 쳐볼게요. 어, 요새 포켓몬빵 많이 사니까. 요새 이거 많이 모으더라고요. 같은 거 세장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컨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럼 이 컨텐츠를 지금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항상 이 채널을 보면 1인칭, 2인칭한테 다 다녔어요. 이거를 혼자 보기가 아깝거든요. 이 내용은. 주변에 피카츄 빵 사는 애들한테 이걸 보내주기가 되게 편하다는 얘기죠. 뭐, 보세요. 놀이동산가 처음인 것 같네. 안 좋아. 이건 놀이기구 못한 친구한테 보내주겠죠. 이런 식의 컨셉트의 영상이에요. 그럼 이건 20대 타겟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러한 컨셉트랑 조금 맞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셉트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이태리 컨텐츠를 할 때 이탈리아에서 저랑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랑 제가 같이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형 유튜브면 대형 유튜버일수록 하는 얘기가 같은 채널 왜 태그 안 달아? 본인들이 물어요. 내 거 그냥 달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 보는 구독자들이 지금 내가 보는 구독자들이랑 같다면은 검색을 했을 때 제게 이름이 노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뭔가 약간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내가 이분들의 키워드를 저도 노출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저는 같은 결의 사람들이 내 컨텐츠에 왔으면 좋겠으니까 타겟 시청자를 같이 잡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박 2일과 무한도전 같은? 1박 2일과 무한도전.
약간 같은 맥락으로 조금 보였잖아요. 뭐 장르는 좀 달라도 이게 낫냐 저게 낫냐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럼 서로 이게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썸네일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주죠. 요게 요까지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같은 형태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아까 D교시 때 하는 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기획에 맞게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칸바에서 내가 디자인을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요. 그 참고하는 거는 대형 유튜버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나와 비슷한 저는 야코가 있었겠죠, 처음에. 야코 같은 어떤 컨셉트에 지금 저 보세요. 저 요런 썸네일로 갔죠. 근데 저는 사실 어 디자이너한테 이걸 좀 시키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하기로 했는 건데 이 채널을 보면 이번에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냥 요런 형태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저는 디자인 전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요거 군데군데 있는 것들 요런 것들 근데 물론 이런 캐릭터 디자인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품들여서는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다. 우선 시작이라도 해야겠다. 왜냐면 품들여서 시작해가지고 지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컨셉트를 비슷하게 잡되 왜 여기는 영어로 적었을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잖아요. 한국어 동영상 언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기 적어놨던 이거예요. 근데 영어로 제가 언어를 바꾸잖아요. 그럼 영미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썸네일을 달아놓은 거는 보통은 영어로 썸네일 달아놓은 거는 이거 이쁘니까 영어는 뭔가 약간 이쁘니까. 근데 저는 지금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제가 이 채널을 만약에 한국어가 아니라 언어를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뭐 영미권 사람이겠죠. 그러면 제 컨텐츠는 영어로만 보여요. 아까 예시로 들어보면 제 채널 들어가면 보면 다 이태리어거든요, 원래. 보시면 다 이태리어잖아요, 여기. 다 이태리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제 거를 채널을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한국어로 다 돼 있죠. 맞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언어 설정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컨텐츠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제 채널은 원래 이태리 채널은 이태리어가 원본인데 한국어로 설정된 사람들이 보면 한국어로 적혀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한국어로 기본 설정을 해놨긴 했는데 영어로 선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 외국 분들이 한국에 되게 라이트한 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어릴 때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이렇게 자랐던 세대라서 일본 뭐 만화나 뭐 이런 거 궁금했던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새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컨텐츠를 딱 봤는데 알아봐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예요. 예를 들면 카메라 기종을 A7C라는 카메라 기종 검색을 딱 했는데 A7C 썸네일이 탁 나오면서 알아보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선입견 때문에 이거 본들 알아볼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안 보게 되겠죠. 심지어는 일본어도 마찬가지. 일본어가 떠도 안 봐요, 사람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를 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타켓이면 보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 정도 컨텐츠에. 1분 20초짜리 노래 가사가 얼마나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고민하는 거.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 못하는데 되잖아요. 안 맞아도 구글 번역기를 돌려요. 제가 자주 보는 영상 채널 중에 어 체리포터라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컬 트레이너인데
어, 이태리에 교주하시면서, 이태리 박사과정 하시면서 그 미국 분이세요. 버클리 출신이신데, 이분 레슨 영상을 남기거든요, 보통. 어, 뭐지? 뭐더라? 여기 영상 중에,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들어볼게요. 한 번씩 이분이 뭘 해주냐면은, 여기 있구나. 자막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 베이비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 베이비.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 뭔가 약간 소리 위치가 바뀌어서 난 완벽했으면 좋겠어. 약간 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펙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기로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스모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는데, 뭔가 약간 우리나라 어학 교육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자막을 달아주는 것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게 좋고요.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어는 어느 정도 다들 다 전 나라에서 조금씩 하잖아요. 국제 언어로 되니까. 그러면 뭐 프랑스 사람이 왔는데 영어로 친절하게 번역을 해준 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 문법 이렇게 했어? 단어 왜 이렇게 썼어? 이거 뭐 오역이야.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 못한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오역하면 밑에다가 댓글 달죠. 이거 왜 이렇게 썼냐고. 근데 저는 그런 댓글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 옛날에 그 콜로세움을 잘못 말해가지고 악플 엄청 달렸었는데 저 아무것도 무시했거든요. 어차피 구독자들이 다 커버 케어를 해줘요. 왜냐면 한국 사람 그거 모를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비슷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굳이 내가 한국어 타켓으로만 갈 필요가 있겠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어권 자막이랑 같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민트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하니. 두 가지를 보려고 요런 식의 디자인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영상은 최대한 편하고 빠르게 내가 매일 하루에 2개씩 편집할 수 있는 것으로 타켓을 잡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목, 필수사항, 썸네일에 더 신경을 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유지 오래 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해오시고 하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오늘이라도 요 유인물을 확인하셔가지고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편집한 걸 올려보세요. 그냥. 나중에 채널을 그냥 이거 중단하고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주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채널을 안 하시고 다른 채널을 하시면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채널을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채널을 오픈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원래 첫 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하셔라. 왜냐면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죠. 뭔가 썸네일은 내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키워드는 저렇게 안 잡아놓고 하고 있는 상태라면 구독자가 계속 적게 오를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캐치를 못한다면 계속해서 영상은 올라가고, 저 아는 사람 중에 1년에 영상 300개 올렸는데 구독자 80명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만 아는 영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친절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그거 아세요? A라는 한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둘이는 초등학교 때 동창이에요. C라는 사람 오늘 만났어요. 자꾸 얘네는 뭐 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상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 어제 그 컵에서 나 어제 그 컵에서 1, 2커피 먹었어요.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영상에.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오늘 내가 영상에는 나는 경산에 산다고 얘기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내가 경산에 산다는 얘기를 안 넣었어요. 안 넣고 경산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다니면서. 여기는 어디고. 그 다음 채널에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갔던 그 슈퍼마켓?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오늘 영상을 3개를 올렸고, 전 영상부터 시리즈물이 있긴 하지만, 나한테 오늘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내 새로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미니 코리안이 저 채널을 제가 운영하면서도 항상 뭐냐면, 저는 이태리에서, 마지막 엔딩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태리에서 5년 살고, 5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이탈리아 음악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문구를 넣어요. 그 문구를. 아부하려고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 제가 영상 6개월을 안 올렸는데, 구독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그냥 1,000원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올해는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경산에서 살면서 내가 하는 음악 컨텐츠를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지금 유튜브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올 12월까지 제 목표가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를 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드리는 거잖아요. 말을 던진다는 거는 되게 위험 부담이 큰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하고 다녀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태리 갈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저 이태리 갈 거예요. 이 채널 할 때 이탈리아 가려고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가 12월까지 30만입니다. 안 되면 1개 올려서 안 되면 2개 올릴 거고요. 2개 올려서 안 되면 5개 올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하나 올려서 안 되고 2개 올려서 안 되고 10개 올려서 안 되면은 뭐 인스타에다가 10,000원씩 태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30만 원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대신 이 사람들한테 재밌어 할 만한 영상을 만들 거예요. 내 영상 말고. 음악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멋없는 거. 누나가 민트 초코를 해서 사오라고 시켰는데 난 민트 초코가 싫어서 누나한테 안 사고 싶어 하는 가사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약간 뭔가 나의 어떤 고귀함을 버리는 일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자작곡으로는 더 인기 있을 수 있잖아요. 재밌게만 풀어내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 유튜브 강의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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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